자, 드디어 3학년 단어를 하는 거야. 아, 기쁘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진짜 이제 본격적인 수학을 공부하는 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단어는 일단 계산이 복잡하진 않은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니네도 아직 뭐 주변 애들한테 들어갔었던 루트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 의미가 뭔지 계산하는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한 단어씩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제곱근이라는 게 뭘까부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걸 일단 수학자들이 왜 만들었을까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숫자 갖고 한번 얘기해요, 얘들아. 자, 어떤 숫자가 예를 들어서 4하고 9하고 16만 원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그대로 이해하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뭐냐면 어떤 숫자를 똑같은 애를 두 개를 곱했어.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두 개를 곱했을 때 하나는 4가 나오고 하나는 9가 나오고 하나는 16이 나와있잖아. 세모 표시가 동호형 표시하는 것끼리 숫자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걸 한번 니네가 풀어볼 수가 있는 게 어떤 숫자를 똑같은 걸 두 번 곱해야지 4가 나올까 생각하면은 2가 있죠. 2 곱하기 2 하면 4잖아.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도 4가 되죠. 그래서 그때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9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를 두 번 곱했을 때 9가 될 수 있는 조합이 뭐가 있냐면 플러스 3, 3 곱하기 3 9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똑같은 거 두 개 곱하면 9 되잖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플러스 4랑 이번에 마이너스 4라는 걸 바로 계산할 수 있지. 자, 이해됐니? 자, 그랬을 때 여기 써있는 숫자 두 개들을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앞에 써있는 4와 9와 16에 각각의 뭐라 그러냐?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이건 얘네들이 몽땅 다 제곱근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는 4의 제곱근이라고 불러. 자, 알겠어요?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은 9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오늘은 이해만 하면 돼. 알겠지? 계산 복잡한 거 없다. 계산 복잡한 건 뒤에 나와. 한참 뒤에 나와.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4는 16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자, 의미 알겠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거를 몽뚱그려서 식 하나로 표현한 게 자, 다 이렇게 써 있어. 어떤 숫자를 똑같은 거를 두 번 곱해서 그럼 뭐 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A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자, 일단 X는 A의 뭐라고 부르냐면 제곱근이라고 불러. 자, 이렇게 나와있어. 알겠어요? 책에 나오는 표현 이거 하나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4하고 9하고 16 같은 경우는 제곱근이 이거라는 걸 굳이 루트라는 걸 표시하지 않아도 그냥 계산이 되지. 우리 그냥 루트 얘기했냐? 안 했잖냐? 그냥 나오지.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단 말이야. 잘 봐봐. 3하고 5만 원을 해보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숫자 똑같은 걸 곱해서 3이 나올 때 동그라미 숫자를 찾고 싶대. 어떤 숫자 네모를 곱해 똑같은 거를 네모를 두 개 곱해서 5가 될 때 5가 나오는 네모를 찾고 싶대. 했더니 말문이 턱 막히지. 계산이 안 되지. 얘는 명확하게 자연수로 떨어지잖아. 자연수 아니지? 정수로 떨어지잖아. 근데 얘는 안 떨어지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얘도 자연수고 얘네들도 다 자연수인데 왜 얘네들만 명확하게 숫자 제곱근이 떨어져? 얘는 안 되잖아. 또 안 되는 거 얘기해볼래? 자, 이건 안 써도 돼요. 4분의 1의 제곱근을 한번 계산해볼래? 자, 루트 모른다는 상태에서 똑같은 거를 두 개 곱해서 4분의 1이 나와. 뭐랑 뭐를 똑같은 거 뭐 곱하면 되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4분의 1 되지. 그럼 2분의 1은 4의 제곱근인 거야. 근데 뭐 돼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두 개 곱해도 4분의 1 되지. 이해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도 4분의 1의 제곱근인 거야. 그럼 얘는 또 계산이 된단 말이야. 루트를 몰라도. 근데 자, 요거까지 한번 써볼까? 3분의 1. 어떤 숫자를 두 개 곱해야지 3분의 1이 나올까를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얘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수학자들이 만든 게 루트라는 표현을 이때부터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한 줄씩 써보자. 그래서 세모를 계산하는데 3이라는 애가 명확하게 숫자가 안 떨어지니까 3을 일단 쓰고 제곱근의 기호 하나 만든 게 이렇게 생긴 루트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자, 니네 필기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약간 이쁘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알았죠? 선생님은 학교에서는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모양을 좀 이쁘게 지켜서 쓰세요. 알았지? 약간 멋있게 쓰려면 휘어서 내렸다가 끄집어 올려서 바꾸면 돼. 알겠지? 이거 글씨 연습하는 거다. 알았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읽을 때는 루트라고. 자, 그래서 루트를 쓰고 나서 그 루트 안에 공간이 있잖아. 거기에다가 제곱근을 구하고 싶었던 숫자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루트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이건 0이 아니라 동그라미가 알아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자, 했을 때 앞에서 보시면 여러분 4하고 9하고 16의 제곱근을 계산해봤더니 2개씩 나왔잖아. 그럼 잘 들어라. 2개씩 나왔잖아. 그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개씩 나왔기 때문에 제곱근을 계산하고 싶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만 쓰지 않고 반드시 루트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붙이게 돼 있어.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건 의미가 뭐예요? 동그라미는 3의 제곱근인 거죠. 제곱근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루트를 쓰고 그 안에다가 제곱근 계산할 숫자 쓰고 앞에다가 뿔나까지 붙여주시면 돼요. 연습해야 되죠? 알겠죠? 자, 밑에 있는 것도 해볼래? 5의 제곱근을 명확하게 못 구했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루트를 쓰시는데, 자, 일단 루트를 딱 쓰고 나서, 자, 물론, 자, 여기에서 네모를 계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루트를 쓰고 나서 그 앞에다가 뭐를 붙인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세모를 계산하고 있어요. 했을 때 루트를 쓰고 나서 그 안에다가 계산하고자 했었던 3분의 1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앞에다가 뭐를 쓰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자, 이게 제곱근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제곱근의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 봐봐.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의미가 뭐였냐면 플러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를 합쳐서 표현한 거야. 겹쳐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유는 간단해요.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표현한 거야. 수학자도 사람이랑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플러스는 니네들이 아시겠지만 양수잖아. 마이너스는 음수잖아. 그때 플러스 부호가 있을 때의 제곱근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마이너스 하면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음수 기호니까 음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너무 쉽죠 이거는? 플러스 있으면 양의 제곱근이야. 마이너스 있으면 음의 제곱근이야. 이게 다야. 자, 그랬을 때 읽는 거는 아까 얘기했고 자, 그때 요거를 좀 얘기한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지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지수가 지수 법칙 할 때 지수 시험 거기에서 보면은 제곱근을 다시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을 좀 구분지어서 표현하는 걸 내가 또 다시 공부해. 그때 개념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자,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미리 해보는 건데 양의 제곱근하고 음의 제곱근 중에서 부를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씩 해볼게요. 그 중에 뭐를 부르냐면 일반적으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생기는 것 중에서 부를 때 이렇게 나눠서 불러요. 어떤 숫자에 제곱근을 계산하면은 아까 공부한 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루트를 쓴 다음에 a를 집어넣고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했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떤 숫자의 제곱근 구하세요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거 말장난이야. 얘와 얘의 순서를 뒤집어 놨어. 무슨 얘기냐면 제곱근 A 이렇게 순서를 바꿨었어. 그럼 이게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양의 A의 양의 제곱. 자, 이거는 수학자들이 만든 정의예요. 그냥 의미상. 만든 이유는 나중에 지수 때 나온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오기만 하잖아. 지금은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곱근 A라고 써있으면 답을 어떻게 써야 돼? 루트 쓰고 A 쓰는 것까지 좋은데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면은 큰일 나는 거야. 뭐만 써야 돼요? 플러스만 써요. 근데 우리 배워서 알겠지만 플러스 기호는 안 써도 된다고 공부했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쓰셔야 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문제에서 어떤 숫자의 제곱근을 구해라. 풀마야. 근데 제곱근 어떤 숫자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 양의 제곱근만 써요.
규칙입니다. 이거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비를 좀 찾아볼 건데요. 자,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자. 앞에서 내가 써준 숫자를 보니까 제곱근이 2개씩 생겼죠? 2개씩 생겼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제곱근이 양음 2개씩 생기게 돼 있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 예외일까요? 생각해보자. 0도 숫자 맞지 않나? 그럼 0의 제곱근을 계산하면 얘는 0이셔요. 0이라는 숫자의 제곱근을 계산해야 돼. 야, 그럼 뭐는 거야? 똑같은 숫자 2개 곱해가지고 0이 되는 걸 찾아보라는 거야.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그래서 0의 제곱근은 그냥 0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서 공부한 거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루트를 씌운 다음에 루트 안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집어넣고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라 그랬지. 근데 루트 안에 빵이면 이건 그냥 빵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래. 자, 그럼 생각해봐봐. 0을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9를 붙여서 우리가 본다냐? 그렇지 않죠. 그것 때문에라도 그냥 0 하나밖에 안 생겨. 그래서 제곱근이 2개씩 안 생길 때 유일한 케이스가 요분이세요. 요거를 좀 조심해야 돼.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중간고사 보잖아. 1번 문제가 항상 제곱근에 생기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2개는 아닌 거다. 일반적으로 2개인데 안 될 때가 언제다? 0일 때. 그러면 두 번째, 음수는 제곱근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음수는 제곱근이 없어요. 자,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자, 아까 내가 저기다가 표시한 규칙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을 계산해보래. 그러면 이런 거 아니겠냐? 어떤 숫자를 똑같은 걸 2배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야, 그럼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똑같은 숫자를 2번 곱했어. 자, 이거 완전 숫자 개념이잖아. 똑같은 걸 2번 곱했는데 마이너스 9가 튀어나온다. 야, 생각. 얘네들은 똑같은 숫자야. 그러면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때 양수랑 양수 곱하면 양수가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양수 나와야 되지. 0 곱하기 0 하면 0이 나와야 되지. 자, 지금 쓴 걸로 따졌을 때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겠냐? 마이너스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 말은 음수의 제곱근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음수의 제곱근을 표현하는 건 고등과정. 우리 중3 과정에서는 안 나타나. 알겠지? 음수의 제곱근은 고등과정에서나 표현하지 중학교 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루트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건데, 잘 봐봐. 자, 일단 제목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제곱근의 성분. 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어떤 루트 a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그냥 a가 되네. 근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볼래? 야, 아까 내가 루트 표현하는 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루트 a가 뜻이 뭘까요? 를 생각해 보시면 루트 a는 a에서 바라봤을 때 누구죠? 아까 표현하는 거 어떻게 썼죠? 자, 이걸 쓰지 마세요. a의 제곱근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지? 루트 안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집어넣고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했지. 그때 플러스일 때는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일 때는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다. 야, 그러면 루트 a는 a 입장에서 누구죠? 양의 제곱근이야. 그럼 a는, 자, 루트 a는 a의 양의 제곱근이다 보니까, 자, 그럼 이 제곱근 표현을 바로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양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얘를 똑같은 거를 2번 곱했을 때 무조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곱근의 의미가 그거잖아. 똑같은 숫자 얘를 2번 곱했을 때 무조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은 루트 a를 2번 곱했으라는 뜻이 사실
루트 a를 또 곱했어요. 이 의미 아니냐? 근데 우리는 지수법칙을 공부했잖아. 지수법칙이 아니라 거듭제곱을 공부했잖아. 똑같은 걸 두 번 곱한 걸 우리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 똑같은 거를 두 번 곱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a를 100번 곱하면 a의 100제곱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래서 루트 a라는 거를 두 번 곱했어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냥 함축해서 쓴 거란 말이야. 자, 그럼 곱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 a가 나와. 자, 그러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모양을 잘 보세요. 물론 이거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랬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 a가 제곱을 하게 되면은 루트 밖으로 그냥 탈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제곱했을 때. 알겠죠? 실전에도 여기 쓴다. 루트 a만 있어. 걔를 제곱을 때렸어. 그럼 루트 안에 있는 a가 밖으로 튀어나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그냥 간단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냥 숫자 갖고 해보자. 루트 2를 제곱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가 밖으로 튀어나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인데 걔를 제곱했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그냥 2분의 1이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것도 있어요. 루트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인데, 자, 음수죠 얘는. 자, a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곱을 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거를 루트 그냥 a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모양이랑 똑같죠? 아, 좀 다르군요. 자, 이거는 바깥에 있는 거니까 좀 다시 구분해서 하자. 그랬을 때 얘를 그냥 이렇게만 바꿀 수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자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는 음수란 말이다.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했어. 그럼 우리 공부한 거에 따르면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지. 근데 4는 소인수분해를 해봤더니 2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2가 뭘로 바뀌었어요? 플러스 2로 바뀌었어. 그럼 이거를 생각하면은 마이너스가 있었던 게 사라졌지. 이 제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자, 그럼 이것까지 완벽하게 계산하면은, 자, 그럼 계산하는 거 좀 이따 합시다. 이거 규칙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잘 봐봐. 제일 많이 쓰는 거 이제 할 거야. 자, 요거는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잘 봐라.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계산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 요거랑 표현이 좀 달라요. 얘는 루트 a를 제곱했어요라는 뜻이죠. 근데 이번에는 제곱이 어디 있냐면 루트 안에 있다. 의미가 좀 다른 거야. 자, 두 개를 구분 짓자. 첫날이니까 루트 a의 제곱과 루트 a의 제곱에다가 a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야. 자,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루트 a를 두 번 곱했어요라는 뜻이고, 얘는 루트 안에 a를 두 번 곱했어요라는 뜻이란 말이야. 여기 좀 의미가 달라. 그랬을 때 이거는 아까 우리 여기서 얘기했다. 얘는 그냥 답에 그냥 a가 나오는데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 자, 얘는 무조건 조건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 a는 음수일 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요, 왜 음수를 생각하지 않는지도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그랬지. 그럼 생각해봐봐. 음수는 제곱근이 없대. 그럼 우리가 아까 공부한 거에 따르면, 자,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까 알려준 대로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을 그냥 무식한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아까 내가 알려준 방식은 이거였어요. 루트를 쓰고 나서 그 안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애를 집어넣으라고 했지. 그리고 그 안에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했지. 근데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라는 걸 아까 숫자 개념으로서 바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어긋나는 표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는 돼. 고등학교 때. 지금은 안 돼. 했을 때 안 되는 것 중에, 자, 케이스를 봤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보니까 음수죠. 이거 자체가. 이렇게 루트 안에가 음수가 들어가는 건 애시당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수가 제곱근이 없다랑 동일한 뜻이 뭐냐면
루트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 있어? 없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 공식은 마이너스일 땐 절대로 따지지 않아. 알겠지?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인 건 절대로 따지지 않아. 근데 얘는 좀 잘 보자. 얘는 0보다 작다는 것도 있다? 잘 볼래? 결론이 이거다?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잘 기억해. 잘 봐라. 답이 두 가지로 나와요. 그냥 답이 A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A일 때. 근데 이거를 구분 짓는 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냥 A이고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하다. 구분 지어야 돼. 자, 왜 그런지 숫자 갖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각각 보시면 이 모양을 하나 써볼게.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을 하면 되겠다. 응? 그럼 이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A에 해당하는 게 누구세요? A에 해당하는 게 A는 제곱이 된 대상입니다. 그럼 2가 제곱이 됐죠? 그럼 얘가 2 자체가 A란 말이야. 그럼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어떻게 됐어? 별다른 변화 없이 A만 루트 밖으로 탈출했지. 근데 그 모양이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죠. 루트 안에 있는 A가 밖으로 탈출했지. 그래서 이때는 그냥 루트 4가 얘가 그냥 답이 2가 된단 말이야. 근데 차이가 뭐냐면 마이너스 2를 제곱했어. 잘 봐라. 그러면 이거 앞에서 배운 거에 따르면 이거 봐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제곱을 했더니 옆에 있는 숫자랑 사실 숫자가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이라고 해도 된다고 했잖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모양은 루트 안에 제곱이 된 애가 2지. 그럼 위에서 말한 것대로 어떻게 돼요? 루트 밖으로 누가 튀어나와? 2가 튀어나오지. 자, 근데 처음과 끝을 좀 비교해 보자면 답은 똑같이 나왔는데 의미가 좀 달라. 처음은 제곱이 된 애가 원래는 2였다? 근데 얘는 2가 아니었지. 마이너스 2였지. 근데 답은 똑같이 2가 나왔지. 그럼 이 두 번째 줄에서는 위의 공식에서 A에 해당하는 애가 A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셔요? 제곱이 된 애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랫줄에 있는 애는 A에 해당하는 애가 마이너스 2다. 근데 답은 뭐가 나왔어? 2가 나와서 그랬더니 처음과 끝에 결과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요거를 만든 거냐? 2는요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되죠. 이거 계산하면 그냥 2죠. 근데 제곱이 된 애가 얘는 애시당초 마이너스 2였단 말이야. 그럼 그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래서 공식의 모양을 만들어 봤더니 A가 여기를 온다. 자, 그럼 구조가 어때요? A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구조 알겠어? 안에 있는 애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제곱이 된 대상이 음수야. 그때는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돼 있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돼 있어. 언제요? 제곱이 된 대상이 음수일 때. 알겠니? 처음부터 잘 봐야 돼. 그래서 루트 자체를 제곱했어. 그때는 무조건 그냥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튀어나와. 근데 이거 계산할 때는 음수일 땐 절대로 안 나와. 이유는요? 얘 때문이야. 루트 안에 음수는 절대로 못 온다. 알겠어요? 근데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이 된 상태야. 모양이 제곱이 돼 있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이야. 그때는 두 종류로 답이 나오는데 예로 봤을 때 했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이 된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그냥 튀어나오시고요. 음수실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걸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아래 방식을 계산하면은 얘들아 A는 음수가 아니라고 했지? 루트를 계산하면 답이 무조건 뭐가 나와? 음수를 제외한 어떤 숫자 아무거나 막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애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야. 잘 보세요. 예린아 잘 봐야 돼. 이거 음수냐? 잘 봐. 이게 언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그러면 실제로 앞에 마이너스는 붙어 있으나 이거 전체 숫자는 양수셔 음수죠? 양수죠. A가 음수야.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어. 그럼 양수로 바뀌지. 그래서 니네 눈에 이게 마이너스 음수로 보이면 큰일 납니다. 그럼 결론은 이거라고. 얘 답 나올 때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양수일 때 또는 0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0을 제외하면 무조건 양수가 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알겠어요? 그래서 루트를 계산하면 0 또는 양수 밖에 안 나와.
알겠어? 근데 그거를 루트 안에 있는 숫자 플러스 숫자의 모양 플러스 전체적인 식의 구조를 봤을 때 구분을 3단계로 지어놓은 거야.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누구냐? 요거 두 개를 구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라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결론은 이거야. 루트 안에 제곱이 되는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와. 왜?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음수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가 아닌 숫자야. 0이든지 양수셔. 그러면 그냥 자기 자신이 튀어나와. 자기 자신이 튀어나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조심해야 돼.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잘 봐봐. 간단한 계산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아까 예제로 쓴 거를 내가 비교를 좀 해줄게. 잘 보세요. 자, 어디 갔냐? 그냥 한 번 더 쓰자. 자, 양수일 때만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양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거 알겠어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의 모양이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라 답이 다르다고 했죠? 그때 양수일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이 튀어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이면 뭐 0일 때도 상관없어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얘는 그냥 무조건 A로 튀어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숫자적인 개념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자, 봐봐.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써줬던 것 중에서 숫자에서 4의 제곱근이 누구였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였다. 루트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 우리가 답냈었지. 오케이? 근데 수학자들이 루트라는 걸 쓰다 보니까 우리가 루트라는 걸 없었을 때 계산했던 이 숫자랑 관계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내가 아까 루트 쓰는 방법 뭐라고 알려줬지? 4의 제곱근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했죠. 루트를 쓰고 그 안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쓰고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라 그랬지. 그럼 순간 수학은 앞뒤가 안 맞으면 큰일 나가야 되잖아. 응? 흰색 숫자는 뭐야? 루트를 모를 때 우리가 답는 거. 주황색 숫자는 뭐야? 루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답을 찾은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랑 어때야 돼? 무조건 같은 의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학적인 논리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의 관계를 따져봤더니 저거를 이렇게 분석하신 거예요. 잘 봐봐. 4는 2의 제곱이죠? 얘랑 얘랑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중에서 누구랑 반드시 같아야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둘 다 있으니까 냅두고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파란색 네모가 두 개가 무조건 같아야지만 좌변에 있는 숫자랑 우변에 있는 숫자가 똑같은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수학적인 논리가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결과가 얘랑 얘랑 같으려면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공식이 완성이 돼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여러분 잘 봐야 돼.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이죠 지금? 제곱 모양이죠? 루트가 씌워져 있죠? 근데 걔가 계산해봤더니 루트를 모를 때 답이 뭐가 나왔어? 2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것의 관계를 따져보자.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이랑 오케이? 조심해야 돼. 양수일 때만. 그랬을 때 숫자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치 약분된다고 생각하고 지수 2랑 루트랑 약분해서 쓰면은 얘밖에 안 남지. 그래서 계산할 때 실전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연습을 좀 해보자. 잘 봐라. 오늘 하는 계산은 이거 다 해요. 알겠죠? 잘 들어. 루트 16을 계산 한번 해볼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16은 4의 제곱이죠? 오케이?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제곱하고 루트를 약분시킨다고 생각하고 4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어요? 자, 또 루트 169 한번 생각해보세요. 169는 누구의 제곱이냐면 13의 제곱이죠? 13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그럼 계산 어떻게 해? 약분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워버려도 돼. 그래서 13이라고 하면 돼. 알겠어요? 알겠니?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루트 4분의 1 한번 계산해볼게. 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겠냐? 4분의 1이 어떤 숫자의 제곱일까를 생각해봤더니 2분의 1의 제곱이시죠? 자,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약분을 이렇게 약분을 한다고 생각해서 답을 2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계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알겠어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자. 이런 것도 있다.
무조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입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현실은요. 잘 봐봐. 이런 건 어떻게 할까? 32 한번 해보자. 자,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제곱수가 아닙니다.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32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야. 그럼 잘 봐. 4, 8에 32, 4, 2, 8. 소인수분해까지는 아니지만 4 곱하기 4 곱하기 2라고 해도 되지. 물론 30에는 이게 5제곱이에요, 여러분. 하면은 얘가 4 곱하기 4의 2니까 4의 제곱 곱하기 2라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잘 들어라.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이면 이렇게 날아가면서 밖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때 잘 봐. 4는 제곱이 되는데 2는 제곱이 안 됐지. 그러면 얘는 루트 밖으로 못 나가. 나갈 수 있는 건 얘는 제곱이 됐지. 얘만 루트 밖으로 탈출할 수 있어. 감옥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갈 때 얘는 건드리지 않고 4만 밖으로 끄집어내. 오케이? 그러면 루트는 못 나갔지. 그럼 그대로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알겠어요? 근데 니네가 루트 계산할 때 제일 민감한 거 뭐냐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냐를 찾아내야 돼요. 알겠죠? 계산하다 보면 소인수분해 많이 한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어.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자. 100은 제곱수죠, 여러분. 10의 제곱수죠. 당연히 이거는 10의 제곱이니까 10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100을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5제곱 곱하기 5의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 거 이해됐죠? 소인수분해를 했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일 때는 루트 밖으로 탈출한대. 2는 탈출할 수 있나요? 있죠? 5도 제곱이니까 탈출할 수 있죠? 그래서 2도 밖으로 끄집어내고 5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그럼 선생님 답이 2하고 5 끄집어냈으니까 25인가요? 답 아니라 얘는 우리가 답이 10인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끄집어낸 숫자끼리 곱하기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10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제곱이 예민한 거다 그래서 루트. 알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끼리도 대소관계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거 나중에 보면은 루트 자체가 새로운 숫자이기 때문에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숫자를 다룬 건 유리수밖에 안 했어. 그래서 무리수라는 게 새로 튀어나오는데 무리수도 숫자예요, 숫자. 숫자다 보니까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비교하게 돼 있거든, 필연적으로. 그래서 실수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오늘은 제곱 루트 수에 있는 숫자의 대소관계도 마찬가지로 숫자이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별로 안 어려워. 생각해보자. 3하고 4는 누가 더 크냐면 당연히 4가 더 크죠. 오케이? 그랬을 때 3의 제곱근 중에서 아까 말했던 양의 제곱근만 써볼래? 그럼 아까 공부한 거에 따르면 루트 3이지. 플러스 루트 3이 양의 제곱근이지. 그 다음에 4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안에다가 4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루트고 얘는 물론 아까 말한 거에 따르면 루트가 계산이 되기는 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루트가 있는 애끼리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누가 더 큰지 비교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누구끼리 비교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만 비교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루트 안에 음수는 안 들어간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음수는 애초부터 문제에 나오지도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책에서 정리한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A가 B가 B보다 크면은 정리됐을 때, 자, 루트 A랑 루트 B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냐? A가 자, 이쪽이 더 크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물론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루트 A랑 루트 B랑 비교했을 때 루트 A가 더 크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인 A와 B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에도 왼쪽이 더 크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대. 알겠죠? 결론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 비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자. 연습 한번 해볼까?
이거랑 두 개 비교해볼래? 누가 더 클까요? 얘는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가 없죠. 그럼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루트끼리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만 갖고 비교하려고 했다. 그럼 얘는 루트 안에 있지 않잖아. 그럼 생각? 여러분, 자 지워버렸나? 아 여기 있고. 내가 지수법칙 때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응? 이거 답이 뭐야? 지수끼리 어떻게 해요? 더하죠. 맞아요? 그러면 A의 2 더하기 3이라서 A의 5승이잖아. 맞니? 근데 선생님이 지수법칙 때 강조했던 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거꾸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던 거 기억해? 그래서 실전에서 어떤 걸 많이 했냐면 A의 X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써있으면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 이렇게 쪼갰단 말이야. 이렇게 쪼개는 거 실전에서 많이 썼단 말이야. 이게 수학에서의 등호의 가치인데 여기에서 그게 바뀌냐? 안 바뀌어. 야 잘 봐. 이거 계산했더니 이거 나왔지. 그럼 얘랑 같은 거 아니냐?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그냥 루트 계산하는 방식이야. 그러면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야 그럼 모양을 잘 봐라. 루트 밖으로 4가 탈출했다? 얘가 죄를 졌어. 다시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해. 루트 시작을 했더니 루트 안에 들어간 게 4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4의 제곱이 돼서 들어갔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과 것만 비교하자 말이야. 4를 제곱한 숫자가 루트 안으로 집어 들어갔지. 죄인이야 죄인.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2가 원래 루트 안에 다시 말하면 감옥에 들어있었을 때 어떤 숫자였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제곱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계산한 게 이거잖아. 알겠어요? 이거 잘해야 돼 얘들아. 배수관계 비교할 때 특히나.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건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 근데 거꾸로 바꾸는 거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루트 4가 됐다는 거 이해됐죠? 그럼 그 다음엔 위에서 얘기한 거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네.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 비교하시라며.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자,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게 루트가 들어있는 부등식이 좀 나와 있는데 자, 부등식이 뭔지 우리 알잖아. 근데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간단한 거 한번 해보자. 자, 어떤 루트가 루트 x라는 숫자가 1에서 3 사이에 있는 숫자래. 그때 x의 범위를 찾으세요. 두 가지 아이디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누구부터 누구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잘 들어라.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 루트를 계산했더니 1이 나왔다고 생각해. 루트가 있는 애랑 없는 애는 무조건 루트가 들어가 있고 바꿔줘야 돼. 안 그러면 비교를 못해. 한쪽만 루트 있으면 비교 못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숫자가 루트 들어가 있었을 때 얘로 바뀌었을까를 계산을 해보면 자, 요거를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어떻게 바꿨죠? 루트 안으로 들어갔더니 제곱수가 돼서 들어갔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때 이렇게 바꾼다고.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을 때 제곱수로 바꿔요.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을 때 제곱수로 바꿔요.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럼 가운데 있는 얘는 그냥 냅두면.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만 배수관계 비교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큰 게 더 큰 애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노란색 줄만 비교했을 때 누구를 비교하면 되느냐? 1의 제곱과 x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1의 제곱은 1이고 x는 그냥 x니까 1이 자 x가 1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것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좀 해보시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와 루트 안에 있는 숫자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이번엔 9가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럼 노란색과 파란색의 공통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x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알겠니? 자, 그럼 두 번째 풀이는 좀 심플하게 하는 건 이거예요. 주어져 있는 숫자가 10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느냐? 이거 계산상의 테크닉이다.
양변을 싹 다 제곱해. 여기 전부 다 제곱을 해버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1의 제곱은 1이고 자 3의 제곱은 9고 자 이거 아까 공부한 거지. 어떤 숫자를 전체 제곱했어. 자 집어버렸어요. 아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써준 거니까 이거를 전체 제곱하면 어떻게 됐어? 제곱이 루트 밖에 있을 때 무조건 그냥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루트가 x가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냥 답이 나와. 두 가지 방식 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다 제곱하는 거 어떻게 바뀌었을 때 루트 안에 숫자가 됐을까에 대한 숫자 모양 바꾸기 한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 대소관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시간이 다 돼서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일단 대전 설명은 다 했거든. 그래서 오늘 지금 하는 건 가볍게 A 단계만 해보자. A 단계 9페이지밖에 없어요. 알지? 자, 그래서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B 단계를 쭉 풀게. 그리고 책가 만드신 분들 갖고 오시고. 알죠? 자, 고생하셨어요.